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보딩스쿨에 관한 모든 것,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딩스쿨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딩스쿨의 매니아입니다. 보딩스쿨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제가 오늘날 이 일을 지금 하게 된 거, 제가 본래 영어 선생이었잖아요. 요즘은 영어 안 가르칩니다. 영어 선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유학 사업을 하는, 그죠? 유학 전문가로 변신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학 전문가로 변신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아이들, 내 아들, 딸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서양 교육을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보딩스쿨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그냥 캐나다 공립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가게 되어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펜스테이트를 졸업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딩스쿨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보딩스쿨 설명회에 초대가 되어서, 그리고 보딩스쿨의 개념을 이해했고,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이 그 보딩스쿨을 직접 방문을 해보고 인터뷰를 하고 가서 생활도 해보고 막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보딩스쿨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캐나다에서 8학년까지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미국의 그 버지니아에 있는 우드베리 포레스트 스쿨이라고 하는 보딩스쿨로 옮겨서 90, 11, 12학년을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녔던 그 우드베리 포레스트 스쿨은 미국의 최고로 좋은 보딩스쿨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상당히 좋은 보딩스쿨 계열, 최상위권의 보딩스쿨, 최상위? 상위권의 보딩스쿨 가운데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딩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계속 갖고 있는데, 제가 보딩스쿨의 매니아가 되었던 이유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보딩스쿨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겁니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요 대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중고등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중고등학교가 머리가 커가는 과정,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왕성하게 커가는 과정에 있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 아닌가요? 이미 이제 대학교 때는 다 성인이 되어서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나이가 되는 거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누군가의 어른의 좋은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생활 지도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런 거 좋은 거 하여간 잘 먹고 좋은 거, 그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죠, 성숙하게 되는 이렇게 그 완성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인생에서 대학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죠.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 학원이나 학교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대학을 가기 위한 그저 준비 과정이고, 또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쓰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사회.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과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덕체, 정말 이런 것을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루고루를 섭취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나이가 중고등학교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학습적으로도 지금 뭐 인공지능이니 4차 뭐 제4혁명이니 하면서 굉장히 막 급속도로 세상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한참 저 뒤에 있죠. 뭐 농경사회의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제조업 하는데 잘 맞춰진 교육 정도인 것 같아요. 최첨단의 그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교육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이건 뭐 모두 다 사실 다 아는 바죠. 모두 다 아는 바죠. 그나마 그 숨통을 조금 트이게 해 주었던 것이 뭐 민사고나 뭐 이렇게 용인 외고, 그 정확한 명칭이 외대 용인 부고죠. 그런 거나 뭐 상산고나 뭐 이런 학교, 청심 뭐 국제학교나 이런 학교가 그나마 이런 특목고나 자소고가 우리의 숨통을 좀 튀게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그 분위기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부모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로도 보내고 또 안 되면 아예 그냥 외국의 학교로도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딩스쿨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자, 보딩스쿨에 대한 정확한 보딩스쿨에 대한 그 개념, 뭐가 보딩스쿨이냐면요,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사립학교를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그걸 이제 보딩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사립학교, 우리나라에도 보딩스쿨 많이 있죠. 민사고 보딩스쿨이잖아요.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사립학교. 상산고 보딩스쿨이잖아요.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사립학교, 보딩스쿨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고 치고 말썽 부리고 그래서 다니는 학교도 잘리고 막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일부는 뭐 대안학교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사립학교니까 그것도 따지자면 보딩스쿨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딩스쿨, 그러니까 대안학교 쪽 말고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사립학교, 주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인데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숫자가 워낙 적어요.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보딩스쿨, 오늘은 미국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딩스쿨은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뭐 100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숫자가. 그러니까 그 뭐 최상위권의 뭐 보딩스쿨도 있고 워낙 다양한 보딩스쿨이 있으니까요. 보딩스쿨 가운데는 뭐 과학 쪽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들을 육성시키는 보딩스쿨, 예체능 보딩스쿨, 그 다음에 뭐 문과 쪽의 보딩스쿨, 뭐 학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중심을 둔 그런 보딩스쿨도 있고 워낙 다양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여러분의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보딩스쿨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딩스쿨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을 보딩스쿨에 보냈을 뿐이지 좋은 보딩스쿨을 막 어떤 학교는 이렇고 저렇고 그거에 대한 케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보딩스쿨 보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 자신이 좋은 보딩스쿨은 막 학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딩스쿨은 이제 그런 것이다. 자, 보딩스쿨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보딩스쿨을 보낼 때는요, 반드시 좋은 보딩스쿨을 보내야만 보딩스쿨은 보낸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좋은 보딩스쿨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들어가기 어려운 보딩스쿨이 좋은 보딩스쿨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죠? 들어가기 어려운 보딩스쿨.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보딩스쿨은 뭐 상상하건대 시설도 좋고 대학도 많이 좋은데 보내고 뭐 그런 학교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이렇게 좋은 보딩스쿨은 그 영어 ESL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는 애도 받아주는
그런 학교는 좋은 보딩스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딩스쿨 가운데도요, 돈만 내면 쌍수 들고 환영하는 그런 보딩스쿨들도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명의 한 학년당 100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좋은 보딩스쿨은 한국 애들을 보통 1명에서 3명 정도 평균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돈만 내면 보내는 그런 학교일 경우에는 뭐 100명 가운데 20명도 받아주는 그런 보딩스쿨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우리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보딩스쿨을 기준으로 해서만 그런 학교는 다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보딩스쿨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보딩스쿨이라면, 여러분 한국의 보딩스쿨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민사고를 보내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런 좋은 학교를 가면 우선 첫째는 학교 시설이 좋죠. 시설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아이들이 가죠. 그죠? 학교 교사진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도 보내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서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고,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보딩스쿨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좋은 시설과 좋은 교사진과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학교일수록 좋은 보딩스쿨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 학교가 이제 좋은 보딩스쿨이고요. 보딩스쿨의 그러니까 장점은 그런 학교를 가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학습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잡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쁘게 되기도 힘듭니다. 왜? 좋은 아이들하고 좋은 교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보딩스쿨이. 무엇이 단점이냐면요, 보딩스쿨의 최대 단점은 그거 같아요. 1년에 4번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가 문을 닫는다고요. 왜? 그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도 어떤 때가 되면 문을 닫는다고요. 대표적으로 어떨 때 문을 닫냐면 1년에 4번이, 첫 번째는 이제 여름방학 때 문을 닫죠. 보통 여름방학이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 그게 여름방학입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3달 됩니다. 여름방학이. 그 다음에 이제 봄방학, 여름방학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구나. 땡스기빙.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땡스기빙이죠. 그때를 즈음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또 학교가 셧다운을 합니다. 기숙사가 문을 닫습니다. 기숙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그 기숙사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밖을 나가야 됩니다.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수업도 안 하고 기숙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12월 중순서부터 1월 초까지 2주 정도. 그럴 때 또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봄방학, 대충 학교마다 다른데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약 2주가량 또 이제 그때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보딩스쿨의 최고의 단점은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을 때마다 학교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미국의 보딩스쿨을 간다 그러면 여름방학, 그 다음에 겨울방학, 봄방학 1년에 3번은 한국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다 한국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땡스기빙 주간에 한 열흘 정도, 그 정도는요 비교적 좀 짧은 방학이니까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교포집에 간다거나 거기서 뭐 이렇게 좀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친구 집에 가서 뭐 같은 동료 미국인 학생 집에 가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온다거나, 그래서 그때는, 아니면은 한국의 부모가 아이를 만나서 가고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번은 대부분은 한국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딩스쿨의 또 단점은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을 한국에 들어오면은 대충 3개월이거든요, 합치면. 4개월. 여름방학 3개월, 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 그러면 한 4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12개월 1년 중에 8개월 학교 다니고, 땡스기빙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약 4개월은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이 좋은 보딩 스쿨을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확정적이고 거의 다 이제 방학 지나고 나서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면은 공부할 거를 미리 예습을 합니다. 즉 가외 공부를 받습니다. 아니면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데 그 보딩 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거의 다 서울 강남권에 있습니다. 3호선 라인에 그 대치, 도곡, 압구정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정도에는 조금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창원이나 뭐 광주나 뭐 이런 소도시 있잖아요. 청주나 이런 데서 보딩을 간 아이들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는요. 그 대치동, 도곡동, 압구정 요쪽으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걸 얻어가지고 엄마가 캠프를 차립니다. 거기서 학원을 보냅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 게 6월 초다. 그러면 미리 엄마가 다 스케줄을 잡아놓고요. 그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하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이제 9학년 때, 10학년, 9학년 이렇게 이제 조금 저학년 때는요.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을 미리 수업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직스다. 그럼 뭐 피직스 수업을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미리. 영어로 수업을 하죠, 물론. 그러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딱 그 시절 되면은요. 그 강남권이 그 한철 장사를 하는 그런 그 선생님들로 막 그냥 막 붐빕니다. 그리고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 3시간 정도를 한 단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당 뭐 싸게는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선생들마다 그 차가 커요. 10만 원만 해도 하루에 3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 3단위가 1시간이면 한 강좌면 그렇게 하고 수업을 미리미리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딩 스쿨의 최대 단점입니다. 방학 때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그때마다 부모가 아이들의 그 다음 학기 가외 공부 수업을 미리미리 듣는. 그리고 이제 10학년 11학년 되면 이제 고학년 입시 준비하는 그 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AP 과정 같은 거를 AP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 과정을 미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듣는, 그러니까 뭐 피직스라도 AP 피직스라고 그러면은 물리학인데 대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물리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마다 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도 보고, 그래서 AP 점수도 막 10과목씩 막 듣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한국이 뭐 토플 수업부터 시작해서 SAT라든가 이게 전부 다 이제 대학 가기 위한 그런 그 과목입니다. AP 과정 이런 거를 강남권에 있는 학원들에서는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 나오면 그런 그 입시 준비를 위한 그 수업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학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학 어플라이를 준비를 하잖아요. 입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입시 전략가죠. 쉽게 얘기하는 대학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가게 되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서 쓰는 거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전략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그 학생하고 만나가지고, 너는 적성이 어디가 있고, 그러면 이 적성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걸 같이 연구해주고, 그런 거 컨설턴트들이, 유명한 컨설턴트들은 거의 다 강남권에 있죠. 근데 그 컨설턴트 비용이, 그러니까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싸게는 뭐 500만 원에서부터 비싸게는 1억까지. 정말 그 천차만별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딱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비싸면 비싼 만큼의 가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만큼 예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 컨설턴트가 나는 올해 뭐 수입을 뭐 한 5억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5억 너무 많나?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한 2억이라고 칩시다. 2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난 2명만 컨설팅을 하겠다. 그럼 2명에 대해서만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연구와 그 아이에 대한 준비를 시킬 수 있겠죠.
두 명만 하면 그냥 한 사람에 1억씩 받는 거고, 반대로 나의 능력을 20명을 한다. 그럼 1,000만 원씩 받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꽤 비쌉니다. 어쨌든 강남권에서 조금 좋은 대학을 보내는 컨설턴트다 그러면 1,500에서 3,000 가까이 그 사이의 범주에 있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 좋은 뭐 아이빌리그나 아이빌리그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은 이렇게 보딩스쿨 가서 또 많은 전략적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거기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딩스쿨의 최대 단점은 아이들이 한국을 나온다. 1년에 3번 이상 나온다. 그래서 그때마다 부모가 그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의 학업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네, 그게 단점이고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장점입니다. 왜 그게 장점일까요? 왜 그게 장점이냐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보딩스쿨을 안 가고 그냥 뭐 친척집에다 이렇게 박혔다. 그럼 여름방학 때는 들어오겠죠. 1년에 한 2달, 3달. 그렇지만 계속 안 들어오다가 여름에만 들어왔다가 또 나가가지고 계속 안 들어오다가 여름에만 들어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보딩스쿨을 보내면은 잊혀질만 하면은 들어오고요. 2-3달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 다음에 와갖고 또 잘 먹이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좀 살이 빠집니다. 공부 막 무지하게 시키거든요. 좋은 보딩에서는. 살이 조금 빠지면 여기 갖고 또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공부시키고 또 들여보내고 가갖고 한 3달 정도 있다 또 나옵니다. 그럼 와갖고 또 공부시키고 거의 뭐 대치동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학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게 딱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충분한 정보력만 있으면은 그런 그 보딩 갔다 왔고 여기서 뭐 어떤 담당 선생님 여기에는 이거 잘하고 SAT 전문가는 여기에 있고 그런 정보망만 확실하면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딩 스쿨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은 뭐 그런 겁니다. 아이들 혼자 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학교 사이즈가요. 좋은 학교들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 아이들을 그에게 공들이는 그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좋은 보딩 스쿨은요. 학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를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쓰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상산고 수학의 정석으로의 저자가 만든 학교잖아요. 홍성대 씨 맞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민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파스테르 우유 그 사업하시던 분이 그 학교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학교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딩 스쿨도 좋은 학교는요. 그 학생들한테 받는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아이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전 뭐 많은 경험이 없어서 아들이 다녔던 학교밖에 얘기를 못하네요. 올해 130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자산이 제가 옛날에 뭐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2,800억 원인가?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대충 그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투자한데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학교도 운영하고 또 매년 그런 좋은 학교에서는요. 그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그 학교 출신자 졸업자들 학부모들이 많은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니까요. 학비를 아이들 한 명에 예를 들어서 1년에 65,000불을 낸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한 2만 불 정도를 더 씁니다. 실제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막 여의도 면적만 하고 학교에
정규월 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뭐 축구장도 몇 개씩 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설이. 그리고 학생 수가 400명인데 거기에 교사하고 스텝 합쳐갖고 한 3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교가 얼마나 스텝이 많습니까? 그리고 학교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뭐 생물 시간이다 그럼 우리는 보통 교과서 책 같은 거 사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얘기하다가 그 생물 시간에 그 생물 배우면서 돼지 한 마리씩 해부했대요. 돼지 한 마리씩, 새끼 돼지.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거지.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운동도 엄청나게 이렇게 시키고, 그 선생님들이 다 거의 뭐 거기 있는 체육관 보면은요, 호텔 체육관보다 훨씬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 교실도 작은 사이즈는 6명, 뭐 많아야 10명 정도에서 수업을 이렇게 듣거든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젊은 선생님들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젊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한대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머리가 허연 그런 분들이 경험도 많고 훨씬 잘 가르친답니다. 지식도 많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경험이 많으니까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뭐 많은 거라도 월급 똑같고 그냥 뭐 별로, 그러니까 이제 게을러지잖아요. 자리는 보장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자리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정년이 무조건 정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 선생을 좋아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연세가 드신 느긋한 그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되게 많고 학교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학교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탁 졸업. 그리고 졸업식 때도 가보니까요. 졸업식을 이틀 동안 합니다. 이틀 동안. 전야제도 하고.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전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딩스쿨을 정말 한번 보내볼 만하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좋은 보딩은 정말 한번 다녀볼 만하다. 아니, 우리 자식이라면 기꺼이 한번 보내볼 만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좋은 보딩이 아닌 보딩은 안이감만 못하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방치될 가능성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딩스쿨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보딩스쿨을 갈 수 있을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비슷합니다. 이 좋은 보딩을 가기 위한 필수적인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영어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딩스쿨에서는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영어 못하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보딩스쿨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영어 못해도 들어가는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보딩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적으로 상당히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플 점수가 쉽게 얘기하면 영어 점수가 되겠죠. 토플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이상. 100점 이상은 돼야 상위권 보딩스쿨을 갈 수 있고요. 조금 떨어져도 90점 이상은 되어야만 보딩스쿨을 갈 수 있고요. 90점이 안 되면 보딩스쿨을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점이 안 돼도 갈 수 있는 보딩스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제 저기 가면은 ESL도 있고 학교에서도 영어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학교는, 그러니까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은요, 가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OSS의 관리형 유학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영어도 하고 생활 관리도 되고 이런 능력이 되는 아이들이 좋은 보딩 스쿨을 가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딩 스쿨 입시 전략 첫 번째, 영어 점수.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성적입니다. 3년간의 내신 성적. 그러니까 9학년에 만약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은 8학년, 7학년, 6학년의 성적을 필수적으로 내야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학년, 8학년의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6, 7, 8학년 이렇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처음에 이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그건 충분히 또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가 한 4장 정도 필요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 그 다음에 뭐 방과후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의 추천서, 뭐 이런 추천서들이 또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했던 기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악기를 좀 할 줄 안다거나, 그 다음에 체육 스포츠 활동을 뭐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보딩스쿨은 공부를 하기 위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과 악기 같은 거 못하거나 그냥 특별한 체육 특기가 없어도 보딩스쿨 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악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어떤 특정한 운동을 굉장히 잘하면은 학업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보딩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보딩스쿨은요, 우리나라 연고전 하는 것처럼 그 경쟁학교, 이웃하고 있는 비슷한 레벨의 학교하고 경기를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풋볼, 미국 풋볼 경기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 뭐 축구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를 이렇게 또 스카우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 다음에 뭐 내가 대한민국 전국체전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땄다. 그럼 수영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도 학교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로서 또 대회에 나가서 그 학교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또 뽑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유난히 잘한다. 내가 오보에를 되게 잘한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는 학교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악장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음악 학교가 아니라도 모든 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케스트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입학사정관한테 가서, 선생님 혹시 뭐 특별히 악기 잘하는 애 이번에 뭐 응시한 애 없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오보에로 뭐 세계 무슨 뭐 음악 콩쿠르에서 무슨 뭐 입상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걔 좀 우리 뽑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럼 그런 아이가 오면은 학교 오케스트라의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재주를 가진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뽑아줍니다.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학업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보딩스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보딩스쿨은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뭐 외대 용인부고다, 상상고다, 뭐 이런 학교들 보면 입시 요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충 뭐 합격점이 100점이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98점에서 102점 사이 뭐 이런 거 아니까, 특별히 뭐 110점 이나 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98점 밑으로 넘어가는 애는 없겠지. 다 요 범주 안에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보딩스쿨은요, 정말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SSAT라든가 토플 점수 무지무지하게 좋은 애도 떨어지고요, 보니까. 어떤 애는 안 그런데도 붙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 마음대로 뽑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립학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전통인데요. 형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동생은 스펙이 한 7, 80% 정도 돼도 뽑아줍니다.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서 쓸 때 그 엄마 아빠가 나온 대학, 뭐 고등학교 이런 거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다니는 siblings, 그러니까 너희 뭐 일가치 뭐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중에 이 학교를 다닌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거 적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형제 간에 동생은 그런 약간의 특혜가 있습니다. 성적의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미국에는 이제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생도 누구를 뽑고 안 뽑고 하는 것이 이제 입학사정관의 재량권이잖아요. 재량권인데, 이제 좋은 학교들은요, 이제 이렇게 그 입학 설명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투어를 다닙니다. 월드 투어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뭐 전 세계라 봐야 또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학교에 100명의 학생 가운데 약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외국 학생입니다. 그 중에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가 한국 아이들, 그리고 한 4명 정도가 중국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다음 뭐 아시아계, 그다음 뭐 홍콩, 기타 등등 뭐 일본 이렇게 갖고 한두 명 정도. 그다음에 유럽에 뭐 독일, 그다음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등등등등 해갖고 뭐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그 정도의 학생이 이제 외국 학생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박사정관이 이제 보통 한 10월 달쯤 부터 이제 월드 투어를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은 보통 2박 3일 일정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옵니다. 이 박사정관이. 오면은 이제 첫날은 뭐를 하냐면요. 거기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 학부모들이 미리 얘기를 하면 학부모 회장단한테 얘기를 하면 졸업생 학부모들이 그 재학생 학부모들을 한국에 있는 그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설명회 모임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설명회 모임을. 보통 이제 호텔들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그 재학생 이게 설명회라면 이렇게 와서 뭐를 하냐면은 이 학교에서 와서 이제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을 어디 대학을 갔고 이번에 무슨 과학관을 새로 짓게 되었고 이번에 뭐를 했고 이런 학교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도네이션을 좀 해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학교에서는요 졸업을 하고도 계속 편지가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까지. 여러분의 그 손자가 다녔던 학교가 올해는 뭐 이렇게 되고 학교 책자도 보내오고 계속 도네이션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어쨌든 학교에서 이 박사장관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학교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 학부모들을 이렇게 만나봅니다. 그런데요 거기 재학생이나 선배 학부모가 예비 학생들을 소개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우선 자기 아들의 친구 같으면은 이미 학교를 들어간 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그게 소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첫째, 딱 그 입학 시즌에 맞는 나이여야 하고, 그죠? 9학년부터 들어가니까 적어도 6, 7, 8학년의 자녀여야만 하고, 둘째,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되고, 셋째,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 조건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추천을 해줘도 무슨 뭐 의미가 있지. 그죠?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경제력이 없다거나, 뭐 돈은 많은데 애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그건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그 예비 학부모를 소개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누구한테 의존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컨설턴트들한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컨설턴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이들, 그러니까 유학원 관계자죠. 쉽게 하면 우리나라의 유학원 관계자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결혼 중매 뚜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결혼 중매 업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연 뭐 이런 것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결혼 중매 업체가 있는가 하면 사법고시 합격생, 요즘 그거 없나? 로스쿨 졸업생, 아니면 뭐 의사들만을 어떤 전문직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뭐 재계, 대기업 뭐 무슨 손자, 손녀들 이런 사람만을 전문으로 하는 뚜쟁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판 이렇게 막 내걸고 광고하고 영업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가연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뚜쟁이는 그런 결혼 중매업은 뭐 지나가는 버스에도 붙어 있더구만요. 그죠?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데도 광고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전문 뚜쟁이들은 그런 광고 안 하는 것처럼 이런 보딩스쿨, 좋은 보딩스쿨에 그런 아이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문 컨설턴트들은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광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그 입학 설명회 하는 거가 모든 사람한테 개방돼서 모두 다 원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의 그 입학 설명회는 제가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그때 한참 전이죠. 우리 아들이 갈 때였으니까 그때 몇 년도냐 2009년도 뭐 그때쯤 될 것 같은데 2009년 10년 그때는 타워 팰리스 연회장에서
초대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요. 이런 모임을 갖는데 이런 모임에는 누가 온다고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들, 그리고 관심 있는 예비 학부모들이 오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주로 초대를 하냐면 이런 전문 뚜쟁이, 컨설턴트들, 이런 분들이 두세 명씩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떤 조건을 가진 아이들이냐면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 경제력도 있고 그렇게 좋은 보딩을 보낼 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학사정관들은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 학교는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게 1부. 그 다음에 2부는 여기 있는 동안,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 예비 학생들을 만나서 면접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면접을 하냐? 이런 그 전문 컨설턴트들을 소개해준 요 학생들만을 면접을 합니다. 요 학생들만을. 그래서 이 전문 컨설턴트들은 끽해야 한 서너 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컨설턴트들은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들하고 연줄이 다 있습니다. 이런 전문 컨설턴트들은. 그래서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전문 컨설턴트들한테 연락을 쫙 합니다. 이번에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 원서를 내고 관심 있는 예비 학부모를 내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 전문 컨설턴트들이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중매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갖고 면접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1차 면접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면접은 좋은 학교들은 100% 다 미국 현지 학교에서 면접을 또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좋은 학교는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내에서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요, 성적은 기본이고요. 토플 성적, 그 다음에 SSAT 성적,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에세이, 그 다음에 추천서, 이런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거는 좋은 컨설턴트를 소개받는 겁니다. 이 좋은 컨설턴트의 역량이 이 보딩스쿨 입학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스펙 관리가 잘 된 아이들, 세계적인 무슨 피직스 올림피아드, 물리 경연 대회, 나사에서 주최하는 무슨 대회, 막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조금 좋은 보딩 가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나는 올림픽에서 나는 금메달을 탔다. 그런 아이들은 조금 쉽겠지만 고만 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좋은 보딩을 갈 때는 이 컨설턴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더라.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컨설턴트의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직접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엄마 또는 아빠하고 같이 미국의 본교에 가서 학교 투어도 하고 학교도 둘러보고 면접을 거기서 실시를 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1박 2일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루 해봅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도 선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배들의 이야기도 입학사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업도 직접 들어가서 한번 들어봅니다. 하루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엄선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딩스쿨을 원서를 넣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의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은 보통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원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98 되는 곳, 96 되는 곳, 이런 것도 원서를 내고 105, 110 이런 데도 원서를 내는 겁니다. 5장은 여기다 내고 2장, 1장, 2장, 1장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되게 웃기게도요, 이렇게 우리 아이의 능력이 100이니까 5군데 넣었으니까 5개 다 합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5군데 중에 한 4군데 합격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데도 여기에도 합격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10군데 내면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군데 내면은 5군데 이상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딩스쿨을 가기로 마음먹으면 최대한 스펙을 잘 만들고 이렇게 잘 꾸며서 원서를 잘 내서 좋은 그 전문가를 만나서 보딩스쿨 원서를 잘 내서 합격을 여러 군데 하고 여러 군데 합격한 다음에 내가 제일 원하는 데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딩스쿨을 가는 거고요. 보딩스쿨을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당 부분은 학교에서 다 해줍니다. 좋은 학교라면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마감은 한국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을 마치는 1월 한 15일 정도가 원서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3월 중순이 합격자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가 보딩스쿨의 시작입니다. 그게 9학년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보딩스쿨을 가는 아이들은 1년을 늦춰서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한 학기가 빠르잖아요. 학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준비가 잘 된 아이들, 아니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를 이렇게 이어가는 아이들은 그 학제에 맞게 우리나라보다 6개월 빠르게 학교에 진입을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딩스쿨을 가는 경우에는 한 학기를 늦춰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9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딩스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알려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렇지만 오늘 개념적인 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희하고 또 상담을 하시면 제가 보딩스쿨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보딩스쿨 준비를 위해서 OSS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훌륭한 컨설턴트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협업을 해왔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또 그런 보딩 관계자 만나서 이렇게 좋은 보딩을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찌되었던 좋은 보딩을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좋은 보딩을 보내볼 만하다. 그러면 양질의 교육, 비록 내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을 가서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왜냐하면 같은 시스템 상에 있으니까요, 좋은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계, 재계, 문학에 많은 조금 능력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미국 현지에서 보딩스쿨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또 리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봄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하는데 다 그 강남의 3호선 라인, 대치, 압구정, 도곡 쪽에 다 보딩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또 만나서 그들끼리의 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